반갑습니다. 김영인TV입니다. 7월 20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전당대회 때문에 사안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덜 다뤄지고 있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이 그 타지마할 카레 여행, 김정숙의 단독 외교라고 우기는 수준이었죠. 이런 문재인의 국정농단의 끝은 어딜까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을 대변하면서 외교를 했죠. 그리고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완성을 위해서 관광 외교를 했고요. 그때마다 외교는 참사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국제 개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거기에 문재인 정권이 정말 형편없구나 하는 것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개망신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개망신으로 대한민국은 천하의 바보가 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죠. 박지원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나라 망쳐먹기 위한 것뿐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빨리 정리해야 될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문재인이 북한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정부에 어설픈 로비짓을 하던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윤 정부는 문재인의 싸놓은 똥 처리로 정말 힘들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에 대해서 국가 반역자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이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읊어보면요, 그냥 소름 끼친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 가장 대표적인 건 북한에 넘긴 도금 처리된 USB, 그리고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최근에 드러난 건 김정숙의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문다해까지도 있었죠. 이런 후유증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감내하고 살아야 될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이유로 예우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국가 반역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지원 불러서 조사해야 됩니다. 현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그 정치인 앞에서는 쪼그라든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박지원,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옛날에 미국에서 가발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가발 장사 돈 많이 벌 겁니다. 흑인들은 가발이 필수니까. 그렇게 유부남이었는데 그 사실 숨기고 연예인이랑 동거하다가 또 세상을 발칵 뒤집기도 했던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국정원장에 맞나?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그 자리에 놨다라는 것, 뒤로 썰들은 문재인에게 많은 압박과 협박과 여러 가지 검은 뒷거래가 있어서 그 입막음용으로 국정원에 앉혔다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 또 세상을 뒤집어 놨냐면요, 역대급으로 많이 쏟아진 국제 뉴스 중에서 트럼프 피격 사건 전에 이제 놓쳤을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CIA 출신 한국계죠. CIA 출신이 미국 검찰에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수미테리 기소 사건입니다. 국정원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베테랑들 다 모가지 날리고 정말 아마추어들 꽂아 놓으니 이런 우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첩보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갔고 미국 시민권자로 미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 출신이죠. 대북 문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수미 테리라고도 하죠.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입니다. 검찰에 기소됐고 바로 다음 날 하나로 한 6억 정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는 진행되고 있죠. 이유가요? 기소 이유가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 요원으로 일했다. 그러니까 말은 이쁜데 스파이였다라는 것으로
기소가 된 건입니다. 공소장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교류하면서 약 10년에 걸쳐 한국 정부의 외교 및 정보 수집 활동을 돕고 대가로 받아온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아니 뭐 이게 공소장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사진에 좀 놀랐는데요. 대가로 받았던 명품 핸드백 이런 사진도 있고 국정원 직원이 매장에서 결제하는 모습, 그 다음에 쇼핑백을 들어주는 모습까지 다 공소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고급 그리스 식당에서 국정원 2명하고 식사하는 사진까지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3,400만 달러 정도 되는 루이비통 핸드백, 그리고 약 3,000달러 정도 되는 돌체앤가바나 코트. 잠깐 제가 저번에 발렌티노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발렌시아가 그게 아니라 돌체앤가바나였네요. 그런 물건들도 공소장에 사진으로 띄워져 있습니다.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죠. 동맹관계. 그 동맹관계 속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인데 이런 활동과 기소까지 한 배경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정보 당국은 긴밀히 소통 중이다 정도의 입장만 냈습니다. 은밀하게 움직였어야 할 국정원이 이렇게나 많은 흔적을 남기고 똥 싼 거 다 두고 댕겼죠. 이게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정원이 뭡니까? 국정원이 아무도 모르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모든 사진까지 남겨가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명품 그 쇼핑에 동행해 가면서 카드를 긁었냐 라는 거고, 외교관증 내세우면서 이제 스미테리에게 면세점 혜택까지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교 번호판 버젓이 달려있는 자동차로 이동을 했다. 진짜 초짜 첩보원도 저지르지 않을 허술한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평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 보석금 6억 정도 내고 풀려난 수미테리는 뭐 변호사와 함께 이제 공소장이 너무 왜곡되고 과장된 부분이 많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FBI가 허술하게 기소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 세계에서 꼽히는 동맹국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미국과 지금 한국 이 관계를 감안해서 이 사건도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권을 감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참에 김종숙의 관봉권 띠두른 쇼핑, 거기에 또 따라 들어왔던 샤넬 재킷, 그 샤넬 재킷이 국정원의 해외 공작금으로 대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문 정권을 감찰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봉인해버린 그 대통령 기록물이 열릴 것이 아닌가라는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정원이 사진 찍히고 한 거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죠.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외치면서 무리하게 이제 대미 외교를 펼친 결과로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부작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헤드 자체가 박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훈은 북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박지원이 헤드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당대표 투표 중인데 정말 국민의힘도 어떤 리더가 오는가에 따라서 다음이 확장인지 쪼그라드는지 결과가 나오겠죠. 아무튼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다 이러면서 재미교포 강일한 씨죠. 강일한 씨가 그때 당시에 2021년에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을 맡으면서 조금 미국 국적자가 한국 기관 소속으로 한미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면서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경고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왜 조금 더 강화가 되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에 그 미국에 들어오는 유학생부터 시작해서 비자 발급, 관리 철저하게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준석의 하버드
에 대한 그 해석도 나오기도 했었고, 이준석이 들이밀었던 하버드 서류가 다 가짜라고 위조가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미국의 그런 통합 시스템에서 걸려지기 때문인데, 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언제 조금 더 강화가 됐냐면요, 트럼프 대선 당시에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이게 뭐였냐면,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트럼프 캠프가 굉장히 러시아에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를 뭐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 이런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조금 강화가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 법무부가 한국 법무부에게 권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국정원은 내부 감찰을 지금 착수한 상태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국정원 간부들 보직 해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통상 이후로 트럼프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재선 도전에서 이제 거의 대통령이 확실시 되고 있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을 때 트형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 한반도에 또 변화는 있을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보수 정권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다시 문재인 정권 같은 개판인 정부가 오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안보 자체 또 시스템이 변경될 것으로 보는데요. 아마 트형과 이재명의 만남이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군은 철수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엔사 해체를 외쳐왔던 문재인 정권의 뜻을 이어받아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겠죠. 유엔사가 해체가 되는 순간 북에서는 똥풍선이 아니라 똥덩거리들이 넘쳐 흘려 들어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권 재창출이 돼야지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 그런 안보에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국정원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그 동맹국을 상대로 하고 있다라는 게 참 기가 찰 노릇인데요. 이런 하는 행사, 이렇게 하는 게 중국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중국이 막강한 자본력을 두고 중국계, 지금 여기서 수미텔이는 한국계잖아요. 중국계에게 접촉을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이제 꼬신 다음에 정보를 빼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미국 내 공자학원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쪼그러져서 거의 개수는 0에 수렴하는데요. 이제 중국이 이렇게 막강한 자본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옥수수 씨앗까지도 뺏어 간다라는 그런 스파이 활동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중국계는 거의 이제 퇴출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다음이 한국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삔또가 상한다고 보면 동맹 관계도 조금 위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질 논란 이거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다시 보수 정권이 재창출되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나라를 보장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투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대한 책임 또한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우리는 나라를 믿고 평화롭게 사는 그냥 일반 국민인데, 지금 현재 외교부는 싱크탱크나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외교 전반에 이런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상황에서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건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정부를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